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화이트보드 전자칠판으로 넘어와서 이제 또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게 단점이 소리가 많이 울리죠, 그렇죠? 마이크가. 네, 아마 좀 듣기 불편하신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딜 봐야 되냐면요, 86페이지에 있는 분자 화합물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화합물의 명명법. 분자 화합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어요. 공유결합 화합물을 갖다가 분자라는 말은 공유결합 화합물을 뜻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규칙인데 첫 번째 이온결합 화합물처럼 뒤 원소에서부터 뒤 원소 말끝을 무슨 화로 바꿔서 앞 원소 순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규칙을 필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번에는 결합된 원소의 개수를 불러준다. 그 다음에, 단 원소 한 개를 나타내는 1은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종종이란 뜻을 이렇게 넣어야 될 거예요. 종종. 그러니까 무조건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 생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 규칙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이따 예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명. 체계명이란 게 뭐냐면 이런 이런 규칙이 있는 지금 명명법에 의한 이름을 갖다 체계명이라고 해요. 이름보다 일반명이 있으면 일반명은 체계명 규칙이 지기 전에 먼저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이름, 이걸 갖다가 바로 일반명이라고 하는데 체계명보다 일반명을 먼저라는 말 쓰지 않고 더 우선적으로 불러준다.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준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글씨를 너무 촘촘하게 적어서 좀 글씨가 안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일 테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한 방에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다가 한 방에 규칙을 다 적어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시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예시로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기 CO2하고 CO하고 이거 비교해서 부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밑에 있는 거는 일산화탄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파란색으로 잠깐 바꿔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뒤에서 앞으로 일산화탄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앞에 1과 2는 바로 여기에 산소가 붙어있는 개수를 지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부르는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 맞는데 개수를 정확히 포함시켜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탄소는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1탄소라는 말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절대로 붙어 있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공통적으로 탄소 한 개는 공통적인 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탄소는 뻔히 한 개라는 상황이 그냥 계속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일자를 생략해서 불러요. 명명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이름을 한 글자라도 적게, 즉 짧게 한 글자라도 짧게 이름을 짓는 게 체계명 명명법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 1탄소, 이산화 뭐 1탄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글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공통상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짧게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 붙인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예시를 또 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고 SF6 그 다음에 뭐 SO2, SO3 그 다음에 N2O4 이거 이제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얘네들 이름을 붙여보라 그러면은 6플롤이나 일황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황. 근데 요거는 이산화황. 요거는 삼산화황. 요거는 사산화 이수소. 이렇게 이질소 미안합니다. 이질소.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PCl5 당연히 오염화 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분자 화합물들이죠. 왜 분자 화합물들이 뭐라고? 분자 화합물은 지난번 필기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분자 화합물로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규칙의 3번 요거 3번이요. 여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걸로 자 요거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분자 화합물입니다. 이거는 그쵸. 여기서는 일산화 이수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일을 갖다 생략 안 하는 이유는 수소 두 개 붙는 산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케이스가 명확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 일산화 이수소 밑에 있는 거는 이산화 이수소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체계명이에요. 체계명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써주고 이름을 부르는 건데 어때요? 불편하죠. 이름이 길잖아요. H2 우리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부르잖아요. 편안하게 한 글자로. 이게 일반명이에요. 이름을 짧게 부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명이 있으면 일반명을 우선적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불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거 H2O라고 부르지도 않죠. 과산화수소라고 부르죠. 글자 5글자, 글자 6글자. 참 한 글자 차이인데도 참 짧다. 그쵸? 예,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는 다이보레인 그다음 이런 식으로 지금 요런 규칙으로 이름을 붙이면 86페이지 아래쪽에 뭐 염화수소, 브로미나수소, 탄화규소뿐만 아니고 그 밑에 뭐 이산화황, 삼산화황, 뭐 사산화 이질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시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점 땡땡 찍은 거 두 개 보이시죠? 그 문단이요. 다음 지침은 접두사를 가지는 화합물 명명에 도움되는 것이다 나와 있는 부분 그 땡땡 쳐놓은 거 별표 쳐놓으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적어드린 규칙하고 똑같은 규칙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일반명 같은 거로 이제 그 외워두셔야 될 것들이 등장하는데 B2H4 보이세요? 네, B2H6 이거 육수소화 2붕소 이렇게 부르고 싶으시겠지만은 거기에 다이보레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CH4도 사수소화 탄소 이렇게 불러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메탄가스라고 해서 메테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이제 종류가 몇 개 없죠. 7가지밖에 없으니까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H2를 물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죠. 이미 벌써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 뭐 암모니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NH3 같은 것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암모니아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교수가 동영상에서 강의할 때 잘못 설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깜빡하고. 여러분, 암모니아는 몇 원자 분자일까요? 몇 개의 원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원자일까요? 3원자 분자일까요? CO2는 3원자, 원자 3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분자니까 3원자 분자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4원자 분자입니다. 4원자 분자. 근데 지난번 동영상, 지난주에 강의했던 동영상에서는 이걸 갖다가 교수가 착각하고 3원자 분자라고 잘못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예, 그거 이제 과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교수 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문의를 했었는데 과제 제출 다 받고 나서 다 과제 채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보고 있을 때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2.7번하고 2.8번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름 붙이는 거는 그야말로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름 같은 거, 일반명 같은 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메모해 놓고 외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는 실전 연습 같은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88페이지 그림 2.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 2.14번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화합물은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화합물, 분자 화합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름 붙이는 방식이 조금 이런 체계가 있다라는 거를 도식화해서 그림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과 연기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8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HCl 두 개를 보고 여러분 느끼시면 뭔가, 이게 뭐지? 이렇게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HCl을 보고 이름을 붙일 때 이걸 갖다가 염화수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염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수소산 이름은 풀네임은 이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와 뒷 글자는 따서 염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위에 있는 이름 뒤에다가 산을 붙여서 이렇게 별도로 밑에 있는 거 똑같이 적혀져 있는데 이걸 부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산과 염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물 속에 녹아서 찰랑찰랑 이렇게 녹아 있어서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과 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이런 표시할게요. 이거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이게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서의 이런 물질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뒤에다 산이라는 걸 붙여요. 그때서야 만약에 HCl이 기체 형태로 원래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이걸 갖다 염산 기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염산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얘는
물속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녀석이구나. 물속에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양이온을 풍부하게 물속에서 생성하고 있는 녀석이구나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에는 수용액 상태라는 걸로 강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도 수많은 산들이 되게 많은데 산소 원자가 꼭 포함되어 있는 산소산이라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89페이지에 그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수소 및 산소 그리고 다른 원소를 포함하는 산을 특히 산소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산소산의 화학식은 보통 처음에 H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중심 원소를 적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맨 마지막에 적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적는다고 해요. 그 밑에 뭐 탄산, 염소산, 질산, 인산, 황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연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규칙 1, 2, 3, 뭐 1, 2, 3 이런 복잡하게 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 표 2.5번을 보시고 이제 음이온을 부를 때의 이름하고 산을 부를 때 이름하고는 좀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 그거 좀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림 2.15번을 잘 보세요. 거기에 표 2.6번 표 2.6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세요. 표 2.6번 별표 쳤어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산 부분과 음이온 부분을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데 산 부분 먼저 봅니다. 자, HClO3 그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있는 염소산부터 먼저 봅니다. 수소와 염소산하고 산소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산이라서 염소산 이름이 가장 짧아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산소가 4개 붙어 있다. 산소가 하나 과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과염소산이라고 불러서 바로 위에 적혀지는 것처럼 화학식이 HClO4가 되는 겁니다. 과하게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HClO2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산소가 하나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할 아자를 써서 아염소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더 줄었어. 산소가 한 개밖에 안 붙어 있어. Cl 옆에. 그러면은 이거는 하이포 아염소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서 이제 나머지 뭐 ClO4 마이너스, ClO3 마이너스, ClO2 마이너스, ClO 마이너스 이렇게 음이온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부를 때 과염소산 이온, 그다음에 염소산 이온, 아염소산 이온, 하이포 아염소산 이온, 이온이라는 단어만 뒤에다 붙여서 음이온이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름 산에서 이야기하는 이름 붙이는 규칙인데 산소가 여러 개가 붙고 떨어지는 산소산의 경우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산 밑에 그 표 2.6번 아래쪽에 인산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인산 이수소 이온 그 다음에 HPO4 2- 이거는 인산 수소 이온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인산 이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 즉 수소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이름 붙이는 방식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성 있게 수소가 몇 개 남아 있느냐를 나타내면서 인산 이수소 이온 수소가 2개 남아서 아직 붙어 있다는 뜻이죠. 인산 수소 이온 원래는 1수소 이온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라도 글자 하나라도 줄여서 짧게 부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음이온에 수소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접두사 1을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제 2.9번은 예제 2.9번도 이거는 문제를 딱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답을 보고 새롭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고 A번 SO2가 물과 반응할 때 매우 불안정한 산인 H3SO3가 만들어진다. H3SO3를 어떻게 이름을 부를 것이냐? A번 답을 한번 보세요. H2SO3는 아황산이라고 하는 일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명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메모하시고 기록을 따로 정리를 해 두셔서 아 요런 사는 이런 일반명을 부르지라는 걸 평상시에 익혀두지 않으시면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노력이 조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이 단원 마지막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암기와 암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96페이지 이제 염기의 명명법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OH- 이온을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요. 얘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끝에 화자가 붙어 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얘는 분명히 다원자 이온이죠. 얘 다원자 이온이잖아. 원자가 두 개 이상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다원자 이온의 이름은 이 이온의 이름 끝을 무슨 화를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분명히 그런 말 했었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 뒤 무슨 화로 변형을 해서 붙인 게 아니라 이미 얘 자체 이름이 화로 끝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예도 있냐면 CN- 이거 싸이안화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도 이미 자기의 본래 이름이 화로 끝나도록 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aOH 딱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앞으로 이름 붙일 때 수산 소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녀석 본래 이름이 끝까지가 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화소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예전 규칙대로 맨 끝에 있는 화물의 이름을 뭐 변형시켜서 화를 붙여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붙여준다 그런 거 만약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수산화화이온 이렇게 수산화화소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야 되는데 그때 화를 뺀다고 봐서 수산화소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써줘야 된다. 어디까지가 요 이온의 본래 이름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본래 이름 뒤에 추가적으로 화를 붙이거나 이름을 화로 별도로 바꿔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 염기의 명명에서 예시 나오는 수산화 소듐, 그다음에 수산화 포타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K는 포타슘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수산화 바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마 여기서도 이 수산화 바륨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앞에 있는 Na, 소듐, 그 다음에 포타슘 K, 그 다음에 바륨 이런 것들은 다 1족 또는 2족 원소인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수화물에 이름 붙이는 방법 소개가 나오는데 맨 아래쪽으로 수화물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물이 뭐냐면요. 진한 것이 보이시죠? 하이드레이트 영어로 되어 있네요. 밑줄 수화물은 특정 개수의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맨 밑에 BaCl2 점 찍고 중간점 찍고 2H2 물 분자가 두 개 붙어 있네요. BaCl2예요. 그래서 이름은 간단해요. 염화바륨 이수화물. 물 분자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이수화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리튬 Cl에 H2 하나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염화 리튬 1수화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염화 리튬에 물 분자가 4개 붙을 수도 있고 5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1수화물, 2수화물, 3수화물 일자를 갖다가 생략하면 안 돼요.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살려서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마그네슘 SO4, SO4가 뭐예요? 황산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황산 앞으로 가면서 마그네슘 뭐 7수화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9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92페이지 넘어가서 표 2.7번 또 별표는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일반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명들 여기 있는 것들 외워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92페이지 아래쪽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을 소개하는 건데, 자, 유기화합물은 나중에 유기화학에 여러분 2학년 가면 더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화끈하게 아주 머리털에 다 빠지도록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뭐 신소재 쪽 학생들은 더욱더 그렇고, 신소재나 저희 생화공 친구들은 아주 고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이 이후에는 고생할 일이 별로 없는데, 자, 표 2.8번 교수가 이름의 규칙성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표 2.8에 있는 그림은 표에 있는 내용은 탄화수소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화학식을 여러분 잘 보세요. 화학식을 잘 보면 검은색 공 역할을 하고 있는 탄소의 개수가 맨 위에 있는 건 탄소가 1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2개, 3개, 4개, 5개, 6개 쭉쭉쭉 늘어나서 10개까지 탄소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탄소가 1개일 때는 메테인이라고 부르고, 탄소가 2개일 때는 에테인이라고 그러고, 탄소가 3개일 때는 프로페인, 4개일 때는 뷰테인, 5개일 때는 펜테인, 6개일 때는 헥세인, 7개일 때는 헵테인, 8개일 때는 옥테인, 그 다음에 9개일 때는 노네인, 10개일 때는 데케인이라고 해서, 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무슨 에인, 이렇게 말이 끝나도록 이름을 붙여주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에인으로 끝나는데 탄소가 몇 개짜리 에인이냐라고 해서 하나일 때는 메, 그 다음에 2개일 때는 에, 3개일 때는 프로, 그 다음에 4개일 때는 뷰트,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펜트, 뭐 이런 식으로 접두어가 개수에 맞춰서, 탄소의 개수에 맞춰서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름 붙이는데 나름대로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유기화합물, 아니 기초 중에 센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유기화학을 공부하실 일이 생기면 이 유기화합물 명명법에서 사람이 아주 경기를 익히게 됩니다. 진짜예요. 지금 명명법에 대해서만 한 단원으로 통째로 따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화합물, 즉 탄화수소에 대한 내용은 일반화학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원에 반드시 풀어봐야 할 연습 문제는 교수가 당연히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3단원 넘어가야 되겠는데 강의 계획상 이번 주는 2단원까지 진도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번 주 강의 진도는 2단원 완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만큼은요. 좋겠죠, 그쵸? 오늘 금요일이야. 인생을 즐겨. 자, 금요일 날, 화학 강의가 줄었어. 어떻게? 행복하겠다, 야. 자,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3단원부터 아주 활기차게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